네, 안녕하십니까. 박지영TV. 오늘 590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따끈따끈한 소식을 갖고 온 정말 그 전에 나왔다가 많은 분들의 열화와 같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전에 나와서 저희가 이분께서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아니라 10만 배로 되갚아주겠다, 불화살이 돼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드디어 결실이 맺어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전사로 거듭난 전현희 전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압수수색 공수처 언제 하느냐 굉장히 관심에 초미했는데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드디어 오늘 아침에 10시인가요?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10시부터 네, 오늘 전격적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두 군데 했죠? 감사원과 권익위. 네. 야, 이 압수수색은 전현희 위원장님께서 고소고발을 했죠, 공소처에. 네. 표적감사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고발을 했죠? 작년 10월경에 처음으로 고발을 했고요. 네. 그 이후에 3번 정도 더 추가 고발을 했습니다. 네. 네. 이 사안이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표적감사를 작년 9월에 했었죠? 시작을 했죠? 작년 7월 말에 시작을 했습니다. 7월 말에 시작했군요. 네네. 그래서 한 2, 3개월 지켜보다가 공수처에 이제 고발 조치를 해서 네.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가 됐는데 어떤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지난번 저희 방송에서 말씀도 주셨고 또 최강욱 의원과 또 토크하면서 말씀도 많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어떤 내용으로 고발을 했는지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주시죠. 네, 일단은 정권이 바뀌면서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기관장, 네. 저랑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대상으로 사퇴 압박을 했고 제가 꿈쩍도 하지 않자 네. 감사원을 동원을 해서 사퇴를 압박하는 감사, 표적 감사를 전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을 이 사퇴시키기 위한 이런 일련의 행위들은 네.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직권남용이라는 그런 확정 판결이 있고요. 아니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인사들도 그것 때문에 네. 고초를 겪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압박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대법원 판결이라고 유명한 이제 판결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그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을 이렇게 사퇴시킨 이런 거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원에서 이런 이제 저를 사퇴를 압박하는 감사원 감사를 개시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이런 내용.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그 감사를 하면서 이제 권익위 내부의 제보자가 저에 대한 비의혹을 감사원에 이제 제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 사무총장이 그런 내용을 언론에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제 내부 제보자의 제보를 감사원이 이제 거의 10달 이상 감사를 했는데 저한테 아무것도 안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감사원이 감사 도중에 증거가 없으니까 제보자를 증인으로 둔갑을 시켜서 제보자의 신분을 숨기고 이제 감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증거 조작이라는 그런 이제 의혹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을 했고요. 또 네.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원이 이제 조사한 모든 내용이 혐의가 없다, 무죄다 이런 결정이 이제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감사원 사무처가 이걸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일종의 조작을 해서 그 판사격인 감사위원회 최종 확인을 받지 않고 언론에 발표를 한 겁니다. 공개를 하고. 네,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 결과 보고서 조작, 그래서 공문서 위조 그 행위로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고발 조치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이네요. 뭐 사실은 찍어내리려고 네. 여러 가지를 시도를 했네요. 표적감사도 그렇죠. 하고 네. 아까 이제 제보자를 증인으로 둔갑시켜서 네. 이 조작 의혹도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아까 감사위원도 거치지 않고 네. 이거를 저 뭐 집행했던
그것도 이제 감사법에 위배되는 거고 이 세 가지가 모두 맞물려 있다. 네. 지금 그 말씀 주신 거 그러면 고발을 한 주체는 3명이겠네요. 위원장, 감사원위원장, 사무총장, 감사원장, 그다음에 사무총장, 그리고 제보자 그리고 또 감사원의 이 이제 감사단장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감사에 깊숙이 관여한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6, 7명 정도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공수처가 그동안에는 되게 유명무실하다 이런 평가들도 많았잖아요. 뭐 공수처에 그 소속된 검사들도 많지도 않고 수사관도 많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전에 검찰 관련된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이 뭐 영장 기각이 된다든가 막 이런 게 많아서 공수처를 되게 검찰에서 좀 무시도 하고 공수처 출발에 대해서 많이 기대했던 국민들도 야 이거 뭐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거든요. 네. 근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가 일단 된 거잖아요. 네. 압수수색을 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감사원 같은 경우는 정권이 볼 때는 특히 그 유병호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국회에 나가서도 독설도 많이 하고 아나무인 같은 태도들을 많이 보였는데 그래서 야 감사원이 쉽게 얘기하면 크게 보면 사정기관 중에 하나인데 이 감사원이 모든 기관들을 막 털면서 과거에 그 정부 부처도 막 털면서 네. 정책 감사도 막 했었지 않습니까? 원전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감사원 힘이 막강하구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느꼈는데 이 감사원을 상대로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신청했는데 영장을 신청했는데 압수수색이 나왔다? 그럼 상당한 혐의가 입증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 압수수색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에 제가 지난번에 우리 박시영 TV에 나와서 그동안 이 감사원과 정권이 저를 탄압한 거에 대해서 네. 증거를 차곡차곡 모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동안에 정권의 탄압에 의해서 10만 개의 화살을 적백대전에 10만 개의 화살을 맞은 것과 같다. 그런데 맞기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하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10만 개의 화살을 10만 개의 불화살로 다시 되돌려 주겠다. 야, 그리고 반드시 네. 법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말에 반드시 책임을 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 함께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그 불화살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아니 이게 최초인 것 같아요. 현 정권 들어서. 현 정권에서 이 현 정권의 그런 그 권력 기관을 이렇게 이제 대상으로 법적 조치가 들어간 건 처음이죠. 그리고 사실 윤석열 정권이 이 감사원이나 또 검찰 이런 권력 기관을 통해서 지금 야당이나 또 전 정부에 대해서 탄압을 하고 있고 또 그걸 이용해서 보수 지지층 결집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가장 사실은 중요한 축의 하나가 감사원인데 네. 이 감사원이 이제 그동안 무리하게 저를 사퇴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엄청난 범죄 행위를 저질렀고 그게 이제 딱 저한테 걸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원이 거기에 대한 더 대가를 불화살을 맞고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드리고요. 의미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출연을 할 때도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제 공수처 조사를 네.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참고 이제 고발인 조사.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제가 놀란 것은 이번 공수처가 정말로 칼을 갈고 있다. 아. 그리고 공수처가 이 전격적으로 이런 이제 강제 수사에 돌입하기 위해서 일체 그 보안 유지 그러니까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심지어 수사하는 것도 흘리지 않고 사실 그동안 공수처에 비난이 많았잖아요. 네네. 수사를 하는 거냐 뭐 밥값도 못한다. 그래서 일을 안 한다는 비난을 많이 쏟아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묵묵하게 정말 증거라든지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수집을 하고 철저히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할 거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지난 그리고 방송에서. 제가 이제 한 게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한 거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 이 공수처 그
오늘 강제 수사가 거의 10개월 가까이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거의 범죄 혐의를 제가 알기에는 거의 증거를 다 잡고 공격에 들어간 겁니다. 현 정권 스타일로 볼 때 예. 공수처가 저 정도로 과단성 있게 치고 들어가는 것은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입증할 자신 있다. 네. 그랬을 때 저렇게 하는 거죠. 네. 오늘 그 전현희 위원장께서 페북에도 소감을 올리셨어요. 보니까 네. 제가 봤는데 이 검찰 특수본 공수처의 검사들하고 수사관한테 경위를 보낸다. 그동안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사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 보안 유지가 잘 됐다. 네. 그 얘기도 좀 말씀 주셨습니다. 개인적 심경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그동안 공수처 조사를 받으면서 그 진행 경과를 보면서 이게 이 정권에서 과연 공수처가 그걸 이제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좀 걱정을 하고 좀 조바심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워낙 이 사명감에 이번에는 꼭 최대한 성과를 내겠다. 그리고 또 워낙 이 사안 자체가 증거가 많고 범죄 혐의가 많기 때문에 판례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무조건 강제 수사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가져다 드린 공수처에 이제 제출한 증거나 자료들도 거의 뭐 수천 장에 달할 정도로 네. 엄청난 많은 자료를 갖다 줬고요. 예. 그러다 보니 저 또 조사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언론에서는 제가 한 번 받았다 돼 있는데 거의 대여섯 번 가까이 공수처에 가서 거의 밤샘 야, 조사를- 지난번 저한테는 3번 얘기하더니 대여섯 번이었군요. 밤샘 조사도 받고 거의 12시 넘어까지 조사를 아유. 거의 갈 때마다 받았고요. 그래서 예. 그만큼 이 증거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축적이 됐고 또 참고인도 제가 알기는 거의 권익위 직원들뿐만 아니라 관련 직원들 또 관련자들 수십 명을 네. 뭐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조사를 해서 차곡차곡 이 범죄자들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수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예. 대여섯 번 했다는 얘기는 진짜 그때 증거 자료를 수천 페이지 예. 이렇게 냈으니까 네. 그게 사실인지 확인 작업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 걸린 제가 거죠. 고발한 게 이게 사실이냐 증거와 판례와 법령에 의해서 이게 맞다라고 확인이 돼야 이거는 처벌을 받을 거 아닙니까? 역시 또 변호사니까 네. 이게 얼마나 꼼꼼했습니까? 네, 제가 저도 이를 악물고 예, 몸도 안 좋았는데 그때. 불화살을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한 말에 가급적 책임지려고 하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저도 통쾌하더라고요. 그 언론의 방송에서 지켜보면서 네. 이제 불화살을 맞아라. 예, 이제 지금 시작이다. 지금 압수수색도 오늘 하루가 아니라 여러 며칠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범죄자들이 이제는 꼼짝없이 또 조만간 소환이 되고 강제 수사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오늘 이제 가장 메인을 흔히 말하는 압수수색을 할 거고 네. 또 이제 그런 게 막 뭐 은폐 시도가 있다면 주변까지 다 해서 이제 뭐 증거 확보를 하겠죠. 오늘 이제 압수수색 들어갔다는 소식이 알려지니까 아마 주변에 위원장님 아끼는 분들이 많은 전화를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전화를 주셨나요? 어떤 말씀들을 또 하셨고요? 그동안 이제 제가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의논할 사람도 없이 저 혼자 싸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요. 그렇지만 고비마다 사실은 천사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우리 박지영 대표님도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제 분이고요. 얼굴을 천사로 이렇게 딱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응원하고 도와주신 분들이 이제 전화를 많이 주셨고요. 네. 또 혹시나 이게 잘못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또 걱정하는 이런 뭐 전화나 문자도 많이 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또 응원과 걱정 많이 네.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 지지하는 댓글 많이 올려주시고 또 슈퍼챗 이런 것도 좀 팍팍 쏘아주시고요. 자 오늘 신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망. 네, 이번에 이제 제가 뭐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또 성격도 꼼꼼하고 그래서 하나라도 빈틈이 있었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정권의 핵심부를 상대로 네. 이 사실상 타격을 하는 거라 이거는 모든 여기에 관련돼 있는 공수처 수사관이나 검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두가 초긴장 상태에서 이게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어서 안 되고 법리라든지 이런 게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있었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제 강제 수사는 사실은 뭐 이 증거는 거의 확보되어 있지만 감사원에 있는 증거 예를 들면 마지막에 그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이 인터넷상에서 조작을 할 때에 그 조작에 관한 증거라든지 또 이 제보자가 감사원에 제보를 했는데 제보자에 대한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제보자에 대한 기록이 근데 지금 감사 결과 보고서에 보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라진 거예요. 제보자에 대한 기록이 사라졌다는 것은 증거를 인멸했다는 그러네요. 얘기죠. 증거를 인멸한 거는 이거는 저에 대한 뭐 징계나 범죄 혐의 감사원이 이제 저를 고발했으니까 거기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거라 이거는 형법상 모해 증거 인멸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모해 증거 인멸죄는 이거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무조건 징역형입니다. 그 모해 증거 관련해서는 옛날에 한명숙 네. 총리재판 때 그 용어를 그때 접했던 것 같아요. 네. 한만호 사장 그 네, 얘기할 때 네, 기억이 맞습니다. 납니다. 네, 모해 증거 인멸죄 또 모해 증거 위조죄 같은 이제 제명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압색을 통해서 감사원에 제보자에 관한 그런 내용을 삭제하거나 증거를 인멸했다면 모해 증거 인멸죄도 해당될 수가 있고요. 추가할 수 있군요.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또 고발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의심되는 제보자 같은 경우도 뭐 자택 압수수색 뭐 이런 등등 지금 후속 조치가 있겠네요. 권익위에도 이제 그 제보자로 추정되는 네. 간부에 대해서 현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전방위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네, 상태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면 증거가 뭐 나올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제보자에 대한 이제 증거를 이렇게 감사원이 없다면 이거는 증거인멸이고요. 만약에 제보자에 대한 증거가 감사원에 존재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제보자 증인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원이 증인도 똑같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감사원이 모해증거 인멸죄 아니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조작 감사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건 빈틈이 없는 도망갈 틈이 없는 둘 중 하나구나. 예 이거는 그 불화살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이렇게 이제 죄가 입증이 되면 네. 감사원장하고 네. 사무총장 구속될 수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고요. 돼야 되고요. 그래서 감사원에 오늘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를 하면 그다음 수순은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그리고 감사원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해서 수사를 해야만 합니다. 네. 예, 그는 이제 뭐 원칙적으로 그렇게 수사가 진행돼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피고발인들이 수사를 받고 그다음에 증거에 의해서 범죄 혐의가 확정이 되면 이 지금 고발된 이 혐의들이 간단한 혐의들이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위중한 혐의거든요. 네.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 감사원이 모해 증거인멸죄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벌금형이 없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매우 강력한 그런 처벌이 되는 거라 이건 무조건 징역형입니다. 네. 형사법 혐의가 네. 입증이 되면 그러면은 이 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원이 증거인멸하지 말고 있는 것 그대로 잘 내놓으시기를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결국 뽀록 난다. 네, 빠져나갈 그래서 수 없다. 무조건 이거는 네. 구속영장 청구되고 구속되고 구속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되고 그 다음에는
감사원장은 그 형사 처벌이 되면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그래서 현직 감사원장이 형사 처벌에 만약에 구속이 되고 이러면은 네. 그는 당연히 탄핵을 시켜야 되고요. 아 그러네 상징성이 있네요. 네네. 그러면은 그런 지금 그러니까 그냥 교체하는 게 아니라 네.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국회가 나서서 민주당이 네.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예, 당연히 탄핵을 시켜야 되고요. 뭐 유병호 총장은 파면을 시켜야죠. 예.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범죄자들도 다 그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이 시작이 구속영장에서 형사처벌까지 제가 볼 때 이게 시간이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 한 달 그러니까- 내로 끝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범죄가 유죄가 확정되는 거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지만 네. 강제 수사에서 구속 영장까지는 올해 달- 내에 네. 네, 충분히 끝날 수 있을 거라 제가 볼 생각합니다. 때는 거의 막 조사해서 영장 치는 게 네. 빠르면 추석 전에도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분위기가? 이제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아마 소환에 잘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또 강제 그러면 이제 구인 구속 강제 구인을 하고 또 구속 영장을 그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네. 정무적으로 보면 저들이 볼 때는 정부 여권에서 볼 때는 이게 추석밥상에 딱 올라가는 걸 피하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환이나 이런 걸 최대한 늦춰서 추석을 지나가려고 추석 뒤에 하려고 꼼수를 좀 부리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공수처에서는 그 전에 소환하고 막 이렇게 압박하고 구인하고 요 부분들을 최대한 그 국민 여론들이 좀 만들어줘야 할 것 같고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네.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저는 또 이 부분이 의미가 큰 게 뭐냐면 전국에 미칠 영향이 큰 게 최근에 들어서 말이죠. 해병대 박정훈 전 대령 같은 경우도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네. 그다음에 교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20만씩 모이고 이러면서 교권과 관련해서 2주 사퇴하라. 장본인이다. 지금까지 이 학교 현장을 망쳐놓은 MB 때부터 이 장본인이다. 그동안 문제점을 계속 지적했는데 뭉갰다. 이러면서 선생님들이 지금 뿔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9월 4일 날 집회도 또 대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전에 집회 나오지 말라고 막 압박을 세게 하면서 이거 징계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다가 실제 많은 선생님들이 또 나오시니까 징계 안 하겠다고 꼬리를 뺐거든. 그러니까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 기각. 선생님들의 징계하겠다고 엄포 놨다가 슬그머니 그거를 철회한.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낮고 거기에 지금 기름을 부은 게 사실은 이 감사원과 권익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거. 이게 굉장히 맞물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정권에 어떻게 보면 구멍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 축이 무너졌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크다. 네. 이번 건이. 굉장히 이번 이 사안이 지금 이제 배에 구멍이 뚫려서 이제 난파가 시작된 네. 그런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냥 뭐 공수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치밀하게 지금 거의 뭐 10달 가까이 감사원도 저를 한 10달 가까이 감사를 하고 감사원이 사실 한 10달 가까이 저를 압수수색을 계속 한 셈이거든요. 네, 네. 그런 걸 이제 제가 그래서 한 10만 개의 화살을 제가 맞았다 얘기하는데 10달 가까이 저도 이제 똑같이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도 엄청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 반드시 이 배가 구멍이 뚫리고 난파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꼬를 오늘 튼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적 사건이고요. 어떻게 네. 보면 정권이 붕괴되는 네. 도화선이 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아 좋다. 아이고. 파이팅. 네. 자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 권력기관한테 현 정권 들어서 당했던 분들 있잖아요. 아까 기관장으로 쫓겨난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부당하게 당한 분들이 고소고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번 전현희 위원장이 이렇게 싸우면서 승리하는 과정들을 이제 지켜볼 텐데, 내가 뭐 저 정도는 아니지만 나도 부당하게 당했어. 이런 분들이 막 들고 일어나야 돼요. 이게 진짜 너무 많거든 곳곳에. 네, 사실 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으니까요.
야, 좋습니다. 자, 이 기세를 이어받아서 광고 하나 짧게 하고 후속 토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닥터앤 당앤 제품인데요. 제가 이거 너무너무 좋아해서, 왜냐하면 제가 당이 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요거를 이 회사에서는 매일 2병만 먹으라고 하는데 저는 5병씩 먹고 있어서 네. 이게 좀 오히려 안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인데 네. 이 제품을 만든 이 업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달 동안 2병씩 좀 매일 드셔보시고 효과 없으면 저녁 환불해 주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니까 자신이 있네요. 자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솔직히 네. 먹어보고 너무 네. 좋아서 저는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녹차보다 훨씬 목에 넘기는 느낌이 좋아요. 일단 당이 없어도 네. 음료로 그냥 아주 건강한 사람들도 그냥 드셔보세요. 일반 음료로 네. 어떻습니까? 좀 편안하고 깔끔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 저는 이런 차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자극하지 않고. 네네네. 이거 저거 엄청 이런 류 잘 마시는데. 그러니까 좋아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이 당이 없는 분들도 그냥 드시면 네. 건강에 좋은 거니까 드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바 잎을 추출했습니다. 근데 바나바 잎 추출물이 식약청에서 인정한 기능성 원료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그 바나바 잎이 좋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건강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그래서 기능성 표시 식품 음료고요. 이 제품은. 그래서 되게 이제 식후혈당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건 약은 아니니까 네. 당에 좋은 약들 드실 텐데 이 건강 기능성 음료로서 이 제품이 굉장히 좋다. 닥터엠 당엔 제품이고요. 아까 지금 뭐 드셔보셨으면 알겠지만 목 넘김이 굉장히 부드럽고 속이 좀 편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계속 물 대신 이렇게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부담이 없어요. 이게 약간 녹차 비슷한 느낌이 그렇습니다. 들면서 이게 1+1 행사를 하는데 이벤트를 지금 박시영 이벤트 이렇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오늘 밤 12시까지 박시영 이벤트라고 메모를 남겨주시고 구입을 하시면 한 병당이게 1,100원이야. 보통 편의점에서 이런 유사한 제품들 사면 뭐 흔히 말하는 보리 뭐 무슨 음료 네. 그다음에 녹차 뭐 이런 게 1,500원, 1,800원, 2,000원 막 이렇게 싸네요. 하잖아요. 네. 1,100원이면 굉장히 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뭐 한 달치 두 달치 이렇게 구입해서 네. 음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건강차 대용으로도 손색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그래서 당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 아니면 가족에 그런 분들이 있는 분들은 구입하시고 그다음에 이 녹차 대용으로도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저희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제품은 박시영닷컴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포털 사이트에서 포털에 들어가서 박시영 닥터 M 당 N 이렇게 검색을 해 주시고 메모란에 박시영 이벤트 오늘 12시까지 그걸 적어서 제출하시면 구입하는데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1+1, 2+2 이런 식으로 하나씩 더 줍니다. 구입하면. 그래서 구입 전은 저희가 지금 댓글로 링크를 남겨드렸으니까 꼭 구입하시기 바라고요. 이 제품은 지금 요즘에 저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 저희 패널들 박시영 TV 나오는 패널들한테 한 번씩 권유하면 되게 평가가 좋습니다. 많은 분들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토크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이던가 전화 저한테 주셨잖아요. 일요일 날. 네. 이재명 대표 단식 농성장. 네. 혹시 오시나 해서. 네, 그래서 오시면 네, 저랑 뵙고 같이 싶다고. 겸사겸사 해서 응원도 네. 볼 겸. 근데 제가 그날 뭐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그날 가셨던 그 장면이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사진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저도 뵀습니다. 네. 가서 어떤 얘기 좀 나누셨습니까? 대표님이 지금 이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생명을 건 그런 단식을 하시는데 저는 마음은 굉장히 안타깝고 네. 또 건강도 걱정 많이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또 의미 있는 그런 이제 행보를 하셨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식의 의미가 뭐 여러 이제 많은 분들 특히 뭐 여당이나 이런 데서 폄훼를 많이 하지만
그 단식을 하시게 된 게 아마 고뇌의 장결단이 아니었을까. 네. 그리고 그 단식을 통해서 민주당을 단합시키고 또 무엇보다도 사실 출구 없는 단식이잖아요. 네네. 그 명분이나 뭐 이런 게 사실 뭐 어떤 딱 하나의 그런 걸 이제 걸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을 걸고 단식을 하는 거라 저는 이 메시지가 국민에게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는 뭐 정권 퇴진이나 뭐 탄핵 이런 걸 걸고 하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국민 항쟁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민 항쟁의 시작이다. 예, 시작. 그래서 이게 뭐 제가 불화살 이제 쏘기 시작하듯이 이제 하나의 그 불화살을 쏘신 거다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진짜 수천만 뭐 수백만의 그런 핫살을 국민들이 쏘아주시는데 그 앞장서시겠다 그런 말씀을 이제 메시지를 준 거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대표님의 단식과 함께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단합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국민들이 함께해서 이게 엄청난 진짜 불화살로 네. 대한민국에 퍼져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걸 이제 그 메시지를 던진 거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처음에는 비명계 있는 분들 당에 이런 분들도 사실은 다수가 신의 한 수다 이런 네. 얘기했어요. 이렇게 굉장히 꼬여 있는 이 전국의 매듭을 탁 풀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았다 이런 평가가 많은 분들이 그런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실제로 이제 단식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몇십 명 안 되거든 지금 네, 현재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상민 의원이 언론에 대고 헛소리를 좀 했습니다. 네. 비하하는 발언들을 네. 하니까 공개적으로 우원식 의원도 공개적으로 질타를 했어요. 네. 오선 중진 의원이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되느냐. 국민의힘 의원이나 할 법한 얘기를. 만약에 이상민 의원 어제 저희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이상민 의원이 인터뷰했던 거를 이상민 의원이란 이름을 가리고 그 인터뷰 내용을 사람들한테 들려줬으면 이건 국민의힘 의원이 이야기했을 네. 거다라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래서 당의 대표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떠나서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저렇게 목숨을 건 그 단식을 하는데 비아냥거리는 게 말이 되냐라고 우원식 의원이 통렬하게 네.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고 다행스러운 건 어제 뭐 전해철 의원, 뭐 황희 의원, 서른 의원 여러 조정은 많은 분들이 네, 네. 함께 참여를 했거든요. 네. 적어도 그런 이상민 의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네. 다르다라는 게 친문계 의원들 특히 네. 많이 네. 보여주셨어요. 이제 네. 다행스럽게.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성공하려면 사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단식이 아니잖아요. 네. 민주당이 제대로 한번 그 국민들한테 비판을 많이 받아 제대로 한번 싸우자 윤석열 정권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선봉장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유불리를 따지고 당에 자기 개파에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좀 뭉쳤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 그런 네. 지금 그 신호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맞습니다. 전화해서 격려 전화하셨고 이해찬 대표도 오시고 네. 사실 또 시민사회의 이 많은 원로분들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부에서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의원들도 이제 함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는 민주당 내부랑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자들을 뭉치게 하는 효과는 이미 성공을 했다. 그렇게 보이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이게 국민들이 더 이렇게 이제 들고 일어나지. 네, 네. 그걸 이제 메시지를 던진 거다. 그런 생각합니다. 뭐 저기 이재명 대표께서 위원장님한테 뭐 특별히 하신 말씀은 없었습니까? 보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 그런 거 없었습니까? 마이크를 계속 켜고 있어가지고요. 그거 빼야 돼 마이크. 네, 그래서 속에 있는 얘기를 하셔야 돼. 공식적인 말씀만 나눴습니다. 눈빛으로만 서로 네, 확인했군요. 네, 네. 아 그러셨군요. 저도 되게 좀 안타깝고 예. 이 건강이 정말 걱정이 걱정이에요. 됩니다. 네. 당이 또 있다고 하시니까 네. 당 있는 분들 저도 그래서 저 사실 이 생각이 좀 났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좀 또 그러면 또 안 되니까. 국민의힘이 네. 또 그 극악스러운 그 네. 구구 유튜버들이 앞에서 뭐 허위 사실을 너무 날포하니까 네. 유포하니까 또 뭔가 하나라도 또 꼬투리 잡히면 그게 또 일파만파 커질 것 같아서 뭐 말씀은 차라리 못 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 후쿠시마 그 핵폐수 해양투기 관련해서도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찾아보니까 저는 몰랐어요. 위원장님께서 과거에 변호사 시절에 이 뭐 한꿈 통상법 연구회 회장을 일대 회장이죠. 그러니까 일기 회장. 네, 그랬습니다. 그걸 맡았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 이 통상과 관련된 여러 일들을 많이 맡아서 하셨던데 이미 변호사 시절에? 네, 뭐 외교부랑 산자부, 뭐 농림부 이런데 통상 고문 변호사도 했고요. 예. WTO에도 뭐 협상 이런 데에 다녀왔고 뭐 통상과 관련돼서는 일을 네, 많이 하시죠.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요즘에 송기호 변호사님이 네.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송파에서 지금 출마하실 것 같은데 네. 송기호 위원장님이 2기 회장이었더만요. 네, 제가 1기 회장이고 송기호 변호사님이 2기 그러니까 회장이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이 요즘에 안 계시니까 송기호 변호사가 요즘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송기호 변호사님 훨씬 실력 있고 유능한 분이십니다. 아주 통상법은 아주 좋은 분이죠. 굉장히 전문가세요. 네, 전문가죠. 네. 그럼 이제 그런 그 국제법 네. 전문가로서 지금 네. 이제 런던 협약에 뭔가 그 관련돼서 이제 국제기구나 이런 등등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뭐 서한도 저 서신을 좀 보내기도 하고 뭐 직접 회의장에 찾아가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이제 역할을 9월 10월 달에 전개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면 이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이게 이제 런던 협약은 이건 이제 국제 협약으로 오는 10월 2일에 그 네. 당사국 총회가 열립니다. 80국인 80 2개국인가 뭐 네. 아마 그렇죠. 네, 그래서 한 80여 개국이 이제 당사국 회의의 멤버고요. 네. 대한민국도 멤버인데 이게 문제는 이제 국가, 네. 정부가 이제 참여하죠. 네,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아무 생각 없잖아.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런던 협약에 대해서 2021년도에 예.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네. 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폐기수에 관해서 이 방류를 그때 이제 방류가 예정이 되었으니까 못하게 하기 위해서 런던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이 의제를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의를 하고 제안을 하고 그걸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런던 협약 이제 당사국 총회에서 그 노력으로 3년 만에 사실은 그 이제 의제로 이렇게 상정이 10월 된 2일 날. 거예요. 예.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만든 이 의제 논의를 중간에 이거를 이제 IAEA랑 좀 논의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좀 하자 해가지고 좀 슬쩍 발을 빼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여기는 런던 협약에는 그 내용에 이제 협약 내용에 보면은 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해양 투기물을 해양에 폐기물을 투기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이제 선박이나 비행기 같은 데서 이제 원래는 투기를 해양에 투기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지만 거기에 이제 선박 또 비행기 그리고 플랫폼 또 그 밖에 인공해양 구조물을 통해서 해양에 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공해양 구조물이 지금 그거 아닙니까? 육지에서 이렇게 쭉 빼고 그러니까 1km. 지금 후쿠시마에서 밑에 지하 터널 1km 만들어 가지고 예. 그쪽을 통해서 흘려 보내겠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저에 묻힌 지하 터널이기 때문에 네. 이건 해양 인공 구조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러면 보여요. 그쪽을 통해서 원래 폐기물을 못하도록 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후쿠시마 폐기물을 투기하는 거는 명백한 런던 협약 위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의제를 올렸고 정부가 그동안 노력을 했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게 이제 해수부가 담당 부처거든요. 네. 거기에 가서 이거 런던 협약 위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협약 위반으로 그 총회에서 확인을 해라. 네. 그렇게 하면은 그게 만약에 이제 협약 위반이 되면은 후쿠시마 이 폐기하는 거를 사실상 중단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가 근데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궁금한 건 우리 정부가 네.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했을 때 지금 걱정이 그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80여 개국 나라에서 다른 나라라 예를 들면 중국이든 여러 나라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 나라의 호주든 뭐 이런 네. 데에서 이 문제를 그러면 대신 싸워줄 수도 있는 건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당사국 80여 개국에 이제 친서를 보내서 런던 협약 위반이다라고 그리고 이제 그 총회에서 그런 게 다뤄달라라고 이제 요청하는 친서를 보낸 거고요. 우리 정부가 좀 예. 제대로 못할 것 같으니까. 예, 그리고 이게 이게 이제 런던 협약이나 지금 이제 IMO라고 런던 협약의 그 주무 기관이 IMO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 그 뉴질랜드나 호주 이런 나라에서 그 해양 투기에 대해서 핵폐수 오염에 관한 위험성을 그걸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런던 협약 IMO에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IAEA는 핵에 관한 그렇죠. 기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핵을 중심으로 해서 핵을 어떻게 응용하고 뭐 발전시킬 건가 이런 게 이제 주 어떻게 보면 논점이고요. 핵과 관련된 지능기구라고 네,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관점 자체가 다르죠. 핵에 대해서는 뭔가 옹호하는 분위기가 그렇죠.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런던 협약은 이거는 지구 해양을 보호하자는 그런 환경,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네. 해양 오염에 관한 가장 이제 그 최적의 그런 기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뭐 당사국에 속하는 뭐 이런 호주라든지 이런 뉴질랜드 이런 나라에서 그런 연구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런던 협약 IMO에 제출한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야. 그 내용에 보면은 이 IA 결과랑 완전히 반대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IAEA가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쪽에서는 아니다. 지금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폐기하는 것을 과학으로 볼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과학이라고 볼 수가 없다. 네. 그리고 이 폐기되는 게 지금 삼중 수소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핵 폐기물도 얼마든지 네. 그 폐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이 안 된 거 아니냐. 그런 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이 내용에 한 5가지 정도의 핵심 이제 이슈가 있는데요. 네. 핵오염수가 또 이 폐기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육상에 지금 그 얘기는 많이 나왔죠. 대안에 관해서 검토를 하지도 않았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해양이나 그 해양 생태계에 축적되는 그 효과에 대해서 검증을 하지 않았다. 이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축적되는 이 부분에 거죠.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된다.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폐기되는 게 그 뭐 중국에서도 이제 핵 발전소가 뭐 폐기가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반박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중국이나 다른 핵 발전소에서 이제 폐기가 되는 거는 그거는 처리수인 거죠. 그렇죠. 처리수죠. 네. 그거는 그거는 사고가 정상적인 원자로에서 폐기가 그렇죠.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지적을 한 것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폐기는 이거는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지 않느냐. 정상적으로 그 원자로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원자로에 구멍이 뚫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고가 난 폭파돼 거죠. 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핵 폐기물이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흘러나온 그 물을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으로 원자로 가동해서 나간 폐기 수량은 처리 수량은 완전히 이건 천지 차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비교가 안 되는 거라 네. 이거는 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상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이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은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 그래서 거죠. 저희가 이제 핵폐수라고 네. 부르는 거죠. 네. 네, 해양 투기다 이렇게 이제 네. 규정하는 그래서 건데. 이거는 뭐 다른 뭐 그 정상적인 원자로라든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가는 처리수하고는 비교 자체가 할 수 없고 이미 구멍이 뚫려서 그 핵 폐기물 자체가 있는 걸 폐기하는 거는 이거는 런던 협약의 명백한 위반이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앞장서서 이걸 국제사회 이슈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이미 거기에 대해서 증거에 부합하는 증거들도 많고 또 동조하는 국가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런던 협약에서 여기에 대한 협약 위반이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매우 높다 생각합니다. 매우 높다. 그런데 이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정부가 이번 10월 2일 이 런던 협약 그 총회에 강력하게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런던 협약 위반 그리고 해양 오염을 하지 말도록 강력한 의견을 개진을 해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좀 정부에도 촉구하고 들고 일어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기에 이제 런던 협약 당사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게 또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그렇죠. 환경단체들이 있거든요. 아, 그 환경단체도 네네. 있군요. 그런데 이제 뭐 세계적인 환경단체들, 뭐 그린피스나 뭐 이런 그린피스 것들. 뭐 이런 데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경로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출해야 되고 또 당사국 총회가 이제 열리면 국제회의에는 주위에 이제 많은 활동가들이 이제 함께 거기에서 참여를 합니다. 그런 절차를 통해서도 경로를 통해서도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좀 세게 낼 필요가 있다. 야, 지금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어쨌든 기댈 수 있는 네.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희망이 네. 아직 남아 그리고 있다. 중재 절차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를 할 수도 있지만 네. 이 IMO 여기에 중재 절차가 있어요. 아, 예.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그 핵오염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재를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면 중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답답한 게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안 하고 IAEA만 과학이다 나머지는 괴담이다 하는 이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 정부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NCND라고 하면서 뭐 찬성도 지지도 반대도 아니다 이런 이제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는데 너무 비겁하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나 해양에 대해서 이런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야 된다. 제가 그렇게, 오늘 보니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정부 뭐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네. 핵폐수 관련해서 그런데 뉴욕 의회에서 이거 안 된다 반대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만장일치로 그게 가결이 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뉴욕 근처에 그 이제 수명이단 그 핵 발전소에 예. 이제 원자로에 있는 그 핵 오염수를 그는 이제 좀 뭐 조금 다르죠. 처리수 개념이겠죠. 네. 그거를 이제 그 발전소에서 이제 이 폐기를 하면서 그걸 해양에 배출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허드슨 강을 지나서 뉴욕 이제 시민들이 이제 사용하는 강을 지나서 이제 태평양으로 네. 그 처리수가 빠져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그게 발암 물질일 수도 있고 그 뉴욕 시민들이 엄청난 그 건강상의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그런 검증되지 않은 그런 건데 그거는 절대로 폐기를 해양에 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뉴욕 그 의회에서 이제 그걸 반대를 해서 사실상 그게 좌절이 됐는데 이걸 보면서 사실 지금 미국이 지금 일본의 그 지금 핵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는 사실상 찬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그러면서 일이 이렇게 커진 자기네 그 뉴욕의 한복판에 폐기되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를 한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모순된 거 아닙니까? 네, 이중 잣대이고 이 사실상 이제 미국이랑 이제 일본이 떨어져 있으니까 네, 거리상. 네, 자기들하고는 좀 그만큼 뭐 조금은 이제 정치적인 게 더 우선하고 그게 네. 이제 좀 상관을 안 하려는 건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이기적인 미국의 이기적인 이중잣대를 볼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다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 사안도 네. 런던 협약에서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뉴욕 의회에서 니네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럼 이 사안도 똑같이 봐야지 미국이 왜 이중잣대를 적용하냐라고 항의할 수도 있고요. 네. 저는 런던 협약 아까 말씀 주신 것들 쭉 들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 정부가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재명 대표가 뭐 서한도 보내고 여러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유럽에서 말이죠. 한인들이 런던에 다 모였으면 좋겠어. 10월 2일 날 하루 이틀 전에 모여서 손흥민 경기도 좀 보고 여유 있으면 다 모여서 이 핵폐수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는 피켓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행사장 주변에 해서 그 우리 한국 국민들의 뜻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얼마 80% 정도가 반대하잖아요. 네. 그런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지 정부가 가만히 있으니까 알려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알리면서 옆 지역 그 옆 동네에 있는 한국에서 저렇게 중국만 저렇게 세게 반대한 줄 알았더니 한국 국민들은 실제 정부와 달리 반대하는구나. 이거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네. 그런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얼핏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답답한 게 이 당사국 총회라는 게 정부가 이제 당사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윤석열 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싸워줘야 되는데 네. 벌써 그냥 전투도 시작하기 전에 일본에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일본의 입장을 편들어주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이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만약에 민주당 정권이었다면 네.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막을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쨌든 막으려는 노력을 했고 실제로 그런 노력을 통해서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나고 진짜 어떻게 이런 정부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진짜 너무 분노가 진짜 그러니까 저기 네. 역대 보수 정권의 가장 나쁜 것만 골라서 닮은 네. 당구인의 최악의 정권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전방위적으로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무너졌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다 지금 완전 복지부동. 네. 뭐 말도 안 되는 거 막 시키니까 그분들이 움직이겠습니까? 다 눈치 보고 그리고 제가 잘못했다 나중에 처벌받을 수 있는데 안 움직이죠. 그래서 또 이번에 해수부가 어쨌든 그 런던 협약 당사국 총회에 가야 되거든요. 네. 가서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입장을 견지하는지를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감시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해왔던 그 기조, 그 해수부 공무원이 지금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해수부가 해수부라는 거는 또 늘공이라고 하잖아요. 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고 또 공무원으로서 그냥 그동안 해왔던 그 일관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발언이나 그런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적인 그런 여러 가지 또 검토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해수부 장관이 밤잠을 못 이루겠는데 잘못하면 자기 역사적으로도 네. 보도고 평가가 될 거고 그럼요. 뭐 탄핵도 마찬가지고. 정권이 지금 지난 정권에 했던 일들 정책적인 결정했던 걸 지금 이번 정권에서 감사원이나 검찰을 동원해서 뭐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도 지금 뭐 다 수사하고 뭐 직권남용으로 다 걸고 있고 구속시키고 이러고 있잖아요. 네. 뭐 서해 공무원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이거는 그리고 그보다 더 엄청난 범죄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가 이 지난 정권에 했던 걸 이거를 아무런 합당한 이유 없이 이걸 변경을 시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에는 네.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듣다 보니까 참 든든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께서 두루두루 또 현안에 지금 주기력이 벌어진 일에 다 전문성을 가지고 계셔갖고 이 다른 분들한테 못 들었던 얘기까지 많이 들려주시니까 너무 시원하고요. 일단 잘 들립니다. 귀가 시원하고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광고 하나 하고 또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광고는 콜드브루입니다. 콜드브루. 팝 노스터스에서 만든 콜드브루인데요. 500ml 저희가 제품 준비했습니다. 일반용이 있고 디카페인용이 있다고 합니다. 6종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뭐 하나 고를 수 있다고 합니다. 되게 아이스 커피로 이제 많이 드실 텐데요. 아이스크림과 함께 혹은 시원한 맥주와 같이 먹으면 더욱 맛있다고 하네요. 저는 뭐 그렇게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커피를 뭐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요거는 이렇게 먹으면 맛있대요. 아이스크림이나 맥주와 같이 먹으면 더 네. 맛있다고 하고요. 팜 노스터스는 세계 최고 권위의 GCC에서 시그니처 커피 부분 동상을 받았다고 하고요.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골든 커피 어워드에서 2년 연속 입상했던 제품으로 최고의 드립백 커피 업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팝 노스터스는 200여 종의 생두를 반복적인 샘플 로스팅을 통해 맛있는 커피에 가장 적합한 생두만을 엄선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추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분쇄된 온도가 물에 침전되거나 혹은
물의 온도 또는 뭐 시간에 의해 과출출되면 안 되는데 이 제품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최적의 분쇄도와 온도를 찾아서 정말 부드럽고 깔끔한 맛의 콜드브루를 담았다고 합니다. 과테말라 안티구아, 에티오피아 시다모, 과테말라 디카페인, 뭐 케냐, 뭐 TOPAA 뭐 등등등등 많은 제품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요. 박시영닷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10,000원, 단돈 10,000원에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박시영닷컴에서 커피 좋아하는 분들 콜드브루 구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저희도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그 구독자가 조금씩 늘고는 있는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래서 쪽팔려 죽겠다. 왜냐하면 아직 44만 뭐 6천인가 막 이랬는데 네. 이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추석 선물로 여러분들 열심히 뛰어서 45만 원 좀 돌파해 주십시오. 아, 진짜. 3천 몇백 명 남았는데 네. 한마디 해주세요. 네. 박시영닷컴이 박시영 TV. 박시영 TV 예, 파는 데가 닷컴이죠. 네. 네. 굉장히 대표님이 굉장히 신뢰감이 있고 또 이 박학다식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제가 좋아하는 네. 그런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 언로가 방송이나 뭐 이 언로가 꽁꽁 막힌 상황에서 가장 옳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방송인 만큼 네. 구독자분들 꼭 주변에 네. 홍보만. 좋아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위 분들한테 예. 꼭 구독 독려하셔서 예. 추석 전에 예. 꼭 50만 넘길 수 있도록 예.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만까지 아니더라도 45만이라도 어떻게? 네. 그리고 네. 이제 더 박시영 네. TV의 중요성이 시간이 갈수록 아마 더 역할을 해야 될 총선 일이 때는 뭐 저희 방송 안 많을 볼 것 같습니다. 수가 없죠. 네. 민심을 알아야 하니까요. 네, 그 전에 100만이 꼭 네. 돌파를 해가지고 네. 정말 이 민주진영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게 많이 응원해 주세요.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 오늘 이제 방송 보려고 많은 분들이 들어왔을 텐데 처음 들어온 분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의 성원 보답하도록 그렇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하도 보수 단체들이 요즘에 그 유튜브들 고발 조치를 그렇게 많이 해요. 네. 오늘도 뭐 하나 날라왔던데 아무튼 잘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예. 고발장이 여러 개 날아왔습니다. 뭐 하나 끝나면 또 보수 하나 끝나면 또 네, 네. 이렇게 해서 그럽니다. 자, 그리고 저희 뭐 후원 계좌는 한번 자막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라고요. 후원하고 싶은 분들 뭐 슈퍼챗 말고 직접적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회사 박시영 계좌로 기업은행 221-456-011-04-028 주식회사 박시영으로 후원 좀 여력 있는 분들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혹시 윤석열 녹취록 네. 그 덧탐사에서 뭐 단독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저는 다 듣지는 못하고 하이라이트만 잠깐 몇 개 봤는데요. 혹시 보셨습니까? 네, 네, 내용은 봤습니다. 네.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일단 그 국민 대선 후보가 되기 전에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에 이제 주위 지인한테 네. 전화를 한 게 이제 녹취가 돼서 네. 그게 이제 나와졌는데요. 내용은 뭐 나는 뭐 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죠. 국힘보다 민주당을 뭐 더 뭐 좋아한다. 근데 국힘은 약간 네. 그거는 녹취한 이렇게 대화 상대가 약간 호남뿐이 아닌가 그런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호남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국힘의 당원이 아니라 그 민주당 기존에 지지하던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한 그런 그런 것 내용인 같아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분에 대해서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본인의 육성으로 한 얘기니까 네. 그 뭐 대통령에 되는데 관심이 없고 정권 교체에 관심이 있다는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그리고 있고. 뭐 국민의힘은 굉장히 겸허한 발언도 많이 네, 있었어요. 그리고 일단 이제 뭐 들어가면 뭐 3개월 내에 뭐 당대표 아마 이준석 대표 네. 얘기를 하겠죠. 뭐 네. 다 뭐 쫓아내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쥐새끼 같은 놈 뭐 이런 표현도 네.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신이 대통령 대선에 승리하기 위한 일종의 플랫폼으로 국민의힘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입장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근데 같았습니다. 되게 이런 게 네. 녹취록 이런 게 이제 확보돼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시기가 되게 이제 정권 말정도 그렇죠. 되죠. 이게 네. 뭔가 여기 구멍이 나기 시작했으니까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네. 근데 그동안 꽉 그 어떻게 보면 그 어마어마한 사정기관들을 통해서 검찰 필두로 해서 꽉 눌렀잖아요. 찍소리 못하게. 여권에서도 반발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이 정도로 대통령 지지도가 낮으면 여권에서 총선 치르기 쉽지 않다. 그러면 막 대통령에 대해 쓴소리도 하고 뭐 이런 게 정상인데 사실은 좀 조용하거든요. 사실 네. 공천 못 받을까봐 네. 말도 못하고 이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이런 녹취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야 이게 심상치 않게 느껴집니다. 이게 뭐 지지율이 뭐 30%가 넘으면 네. 뭐 그러니까 내부에서 등을 돌리기 네, 네. 시작하고 뭐 20%가 무너지면 이제 완전히 네, 이제 뭐 사실상의 이제 뭐 거의 탄핵까지 그렇죠. 가는 그런 그렇죠. 수준이 될 거다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 30% 간당간당해요. 중반 지지율을 네, 네.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도 서서히 이제 뭔가 무너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정보들이나 이런 것도 외부로 유출이 되고 이런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정권이 지금 상당히 위기가 왔다. 네. 그리고 총선에서도 이제 이 위기가 계속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대표님이 저보다 저는 전문가시니까. 유일한 변수는 딱 네. 하나인데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건이에요. 네. 추석 전에 이제 이루어질 거고 그거에 대해서만 민주당이 그 잘 고비를 넘기면 체포동의안 문제에 대해서 잘 부결 잘 시키면 뭐 여러 뭐 언론들이 비판을 하겠지만 저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현 정권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 분노와 실망감은 사상 초유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도 옛날보다는 안 좋은 것도 좀 있긴 하지만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검찰이 정치적 편향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저렇게 조국 장관 수사도 마찬가지고 저렇게까지 하냐. 그래서 최근에 검찰 개혁에 대한 시급성 저희가 조사들을 해보면 말이죠. 거의 60% 이상이 나와요. 네. 시급성이. 네. 그만큼 옛날에는 검찰 개혁 시급하냐면 그렇게까지 동의 안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민생이 더 중요했으니까. 근데 검찰 독재 정권을 겪으면서 야 검찰 개혁 안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많은 국민들이 절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사도 편향적인 수사라고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설령 잠시 뭐 욕 좀 얻어먹는다 해서 그게 오래 가지도 않고 추석 지나고 나면요 10월 달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열립니다. 거기서 저는 민주당이 압승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 김태우도 내일 수밖에 없을 거고 아마 내일인가 뭐 그 국민의힘이 최고위 해서 거기서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후보를 낼지 말지 어떤 후보를 낼지 뭐 이런 걸 결정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김태우 후보가 다시 나온다면 저는 뭐 15% 내외에서 압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이제 나오려는 후보들이 초비상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유일한 선거가 10월 달에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거든요. 네. 총선의 바로 밑에란 말이죠. 민심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남은 유일한 변수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 건밖에 없다. 나머지 뭐 국지전이라든가 뭐 이념 대결해서 간첩단 색깔론 뭐 이런 거 드라이브는 계속 걸겠지만 저는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막아낼 거라고 봅니다. 중도층이 그 이념 전쟁, 역사 왜곡 전쟁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저는 뭐 그래서 국민을 믿고 가면 된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만 정말 좀 정신 차려서 민심이 뭔지 당원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제대로만 좀 파악하면 똘똘 뭉치면 할 수 있다. 나머지 총선 관련해서 경선은 시스템 공천이니까 그 신인들하고 공정하게 경선해서 거기서 이긴 사람이 공천 받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현역 의원들이. 네, 네,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 관련돼서 이제 저는 뭐 언론을 통해서 보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잘 알 수는 없지만 언론에 나온 내용만 보더라도 이거는 영장이 청구될 수도 없고 제가 성립될 수도 없다. 그래서 쌍방울도 그렇고 백현동도 그렇고 이거는 영장은 청구될 수도 없고
나온다 하더라도 이건 무조건 기각이다. 기각이다. 예. 이렇게 이제 제가 주위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사건, 그다음에 쌍방울 사건 두 개가 네. 지금 이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설령 사실 영장 청구하기도 쉽지 않고요. 네. 예. 증거가 없습니다. 예. 예.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걸로 보여요. 네. 그 충분히 뭐 기사만 보더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장 청구를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이 영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뭐 그래서 무조건 부결될 거다 보이고요. 네. 만약에 이제 뭐 회계 중이 아니라 지금 이제 어차피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뭐 본회의를 열 수밖에 없지만 네. 설령 또 영장 심사를 받는데도 이거는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이제 사실상 거의 끝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이번에 잘 단식을 마무리해서 국민적인 공감대와 국민들의 항쟁에 진짜 이렇게 불길처럼 네. 덜불처럼 일어나게 하는데 성공하신다면 이제는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닌가 저도 그런 그렇게 생각을 봅니다. 합니다. 네. 거기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할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전화하신 것도 잘하셨고 또 단식과 관련해서 뭐 정말 그 단식의 임계점이 오는 시점이 올 겁니다. 네. 그럴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단식 농성장에 찾아와서 이재명 대표를 좀 설득하기도 하고 정말 그 위험해지는 네. 네. 이런 상황이 오면 그런 거를 설득하고 이런 역할을 하실 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메시지가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뭐 방향을 못 정했던 친문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시는 거다. 저는 뭐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방송도 자주 보실 텐데 거기 측근들이나 사람들이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이 어려운 국면에 문 대통령의 역할도 있다. 저는 그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었고요. 자, 박정훈 대령 영장 기각이 됐는데 오늘 또 뭐 새로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영장 기각된 내용과 아울러 그 말씀도 좀 주시고 뭐냐면 긴급구제를 신청했는데 국가인권위에서 이 부분을 좀 기각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훈 대령 아니 대통령이라고 할 뻔했죠. 네. 제가 그걸 보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예. 박정훈 대령이야말로 사실상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렇죠. 진짜 네. 훌륭한 네. 예,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은 사실은 결국은 가짜였지만 네. 이분은 정말 네. 대한민국의 참 군인으로서 맞아요. 예, 그런 이제 역할과 모습을 보여주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게 증거가 없어요. 범죄가 사실 성립되지도 않고 항명죄가 되려면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지시에 대해서도 사실상 그 지시를 위해서 이제 뭐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뭐 이렇게 네. 내려왔다고 하는데 사실상 해병대 사령관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말이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자기가 명확한 지시를 했다라고 진술을 하지 않은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 항명죄 자체가 성립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속시킬래야 범죄가 성립하지도 않고 증거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군 판사, 군 검사라 하더라도 그는 뭐 영장 발부하기가 쉽지 않았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건데 저도 그랬지만 싸워야 됩니다. 조용히 있으면 맞아요. 그냥 잡혀 맞아요. 들어갈 수 있죠. 네. 근데 이 박정훈 대령이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싸웠기 때문에 그렇죠. 언론에 나오고 네, 거기에 그다음에 전후에 동기들도 네. 막 같이 싸워주고. 예, 그러면 싸우면 국민들이 함께 하잖아요. 맞아요. 그 힘이 엄청나게 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싸우는 모습을 통해서 군 판사도 이 증거도 없는 이런 거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또 이거는 또 하나 이 군이라는 이 윤석열 정부를 또 사실 지탱하는 또 하나의 축이 사실상 좀 와해되고 있는 그런 신호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근데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제 긴급 구제를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 기각이 네. 됐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인권위원회가 지금 국가인권위원장께서도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이 되신 분이고 네. 또 이분도 뭐 그동안 이제 시민사회 활동하면서 굉장히 이제 훌륭한 네. 분이세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인권위원들이 많이 교체가 되었고 네. 그 이제 구성 자체도 사실상 이제 보수화가 좀 됐죠. 그렇지만 인권위원회라는 거는 그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군사 독재나 이런 서슬프른 그런 상황을 거치면서 그에 대한 반성으로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켜라. 네.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기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권익위도 늘 얘기하지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이어야 된다.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독립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임기를 지켜야 된다. 그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인권위원회는 그보다 어떻게 보면 그 천부인권 그런 인권에 관한 기구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역할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영장도 기각이 됐고 사실상 범죄 혐의가 성립되는 사안도 지금 아니라고 보이고 사건의 본질은 오히려 그 정말 안타까운 젊은 장병의 그 죽음의 의혹을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그런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를 철저히 한 그 정의로운 그 대령이 네. 그 국가에 의해서 탄압을 받는데 그렇죠. 대통령에 의해서 사실상 탄압을 받는 그런 네. 형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인권의 최후부로인 인권위원회가 당연히 지켜줘야죠. 아니, 그런 걸 못 지키면 인권이 왜 존재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매우 유감이고 여기 인권위원회가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고 좀 대령에 대한 그 구제 네.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기 지금 박정훈 대령 측에서 이제 공수처에 고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8일부터 네.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관련된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를 좀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이 건 때문에 군 그 사망 사건의 그 최상병의 가족들이 유족들이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한 그 인권위원회 보호관 즉시 네. 사퇴하라라고 네. 입장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다시 한번 군 인권센터가 네. 네. 그걸 한 것 같습니다. 소송. 예 소송을 네. 인권센터가 했죠. 네네. 예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네. 이거는 군 인권센터가 이제 제기하자 인권 보호관 아까 그 네, 사태 네. 그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군 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5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까지도 네. 제기했다고 하니까요. 네. 네. 참 심각한 상황이 네. 아닌가 싶고요. 자, 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계속 그 새로운 소식이 이제 대정부 질의 뭐 상임위 활동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결국 이제 10월달에 국감 들어갈 텐데 여기서 네. 여러 가지가 좀 폭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새롭게 나온 게 결국 퍼즐 맞추기인데 네. 퍼즐이 지금 거의 하나씩 다 끼어가고 있어요. 네. 뭐냐면 도로공사에서 1급으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 그 이 관련된 이번에 용역을 따냈던 동해 어디죠? 동해 무슨 저 업체인데 그 네. 이번에 동해 종합기술공사 네. 이 SOC 사업 부문의 사장으로 이분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2021년 12월에 퇴직을 했는데 그 다음 달인 2022년 1월에 그 용역사에 있던 동해 종합기술공사로 바로 재취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이 사안을 2개월 만에 용역을 수주를 한 거예요.
네. 이게 거의 이게 정관이 간 건데 예우죠. 정관 예우인데 네. 그래서 근데 동해 이 종합기술공사는 그런 도로공사 쪽에 있는 네. 국토부나 이런 사람들의 정관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국토부와 뭐 이런 그 LH나 도로공사 이런 정관들이 거의 한 7, 80명 정도 있다. 네, 그렇게 알려지고 예, 있죠. 네,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대충 이분이 갖고 그러면 뭔가 용역도 따냈고 네. 그분을 통해서 국토부 쪽에 사고 싶은 그 사람들이 차관이 지금 의심스러운데요. 그 네. 차관이 네. 이제 뭐 이러면서 이제 퍼즐들이 맞춰져요. 양평에 국회의원에 있었던 김성교, 네. 그다음에 또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했던 그 안 국장, 뭐 이렇게 지금 퍼즐이 좀 맞춰지는데 관련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그 강두구 의원이 특별위원회 지금 이 관련돼서 위원장으로 좀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지금 군의원이었던 양평군 여현정 네. 전 군의원이 지금 그 거기서 저 잘렸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힘 의원들 제명이 됐죠. 네. 됐지 않습니까? 부당하게.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러니까 일어나죠. 진짜 네. 코미디 같은 일이 막 그 벌어지고 민주당 있는데 의원이 2명이고 나머지가 이제 5명이 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인데 의원이었죠. 다수결로 제명을 한 야 거죠.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야 별거 아닌 거 끄집어내서 막 날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명을.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안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황당했는데 그래서 여현정 전 군의원과 강덕구 의원은 월요일 날 모시고 네. 이 건은 뭐 그 자세히 저희가 들여다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네.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의혹이 나오고 또 오늘 방금 이제 정관 예우 문제나 이 용역사가 이제 이 강상명 안을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네가 먼저 네. 하겠습니까?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나오는데 저는 핵심은 그거라 생각합니다. 이 너무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제 사건이 많이 터지다 보니까 이제 핵심이 좀 흐려졌는데요. 왜 핵심은 네. 왜 바뀌었냐? 그렇죠. 그 처음에 양서면 안으로 예타까지 통과가 돼가지고 잘 진행이 되던 그 고속도로가 왜 윤석열 정부가 바뀌고 난 뒤에 그게 왜 강상면으로. 강상면으로 이게 이제 고속도로가 바뀌었냐? 그러면 그 바뀐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누군가가 지시를 했을 텐데 위에서 내려오든지 바깥에서 뭐 용역사를 통해서 했든지 뭔가 그걸 바꾸게 한 핵심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초점은 왜 바꿨냐, 누가 바꾸라고 했냐, 거기에 대한 범인은 누구냐 이걸 찾아야 되는 맞습니다.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국조든 특검이든 빨리 수사를 들어가야죠. 통해서 빨리 밝혀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하필 바뀌었더니 그 바뀐 그 땅에 네. 이제 그 대통령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이 네. 그렇게 있더라. 그 형질 변경도 되고 지목 변경도 되고. 그리고 이게 네. 대통령 부인의 땅이면 이거는 재산 신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대통령. 이거는 예. 대통령의 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가족 땅이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의 땅이 있는데 고속도로 변경했으면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수상하다, 문제가 있다라고 볼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진실이 뭔지 뭐 관여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네. 원하는 대로 그쪽으로 해라. 원하는 대로 해라. 아니면은 우리 땅이 오해의 소지 있으니까 국고로 뭔가 그뭐 기부하는 네, 기부를 하겠다든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재산적인 그런 거 안 할 것 이익을 같은데. 예. 취득할 생각이 없다라고 보이는 게 통상의 통상인데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쪽 집안은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네. 돈도 많은 양반들인데 욕심이 많으신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재산을 축적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보니까 네. 하나씩 이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통량 분석도 강상면하고 양서면하고 비교를 할 때 네. 기준 시점이 다 다르고요. 조건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네. 이제 들통이 났고 네. 그다음에 뭐 L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터무니없이 그 언론사가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것도 살짝 휜 정도의 그 IC 강사 IC 설치하는 거 이것도 이제 국토부에서 검토한 게 또 나왔고 그렇게 돼서 효과들도 거의 나왔고 그리고 이미 국토부가 종점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던 뭐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옮기는 거 뭐 이런 거 이미 다 검토가 이루어졌고 네.
그런 게 이제 문서로서 다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다. 이 건은 10월달 내에 거의 퍼즐이 다 맞춰지지 않고 국감 끝나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와. 자, 마지막으로 역사 왜곡 전쟁. 뭐 저들은 이념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홍범도 장군을 필두로 해서 역사 왜곡 전쟁 완전히 지금 보면 전단도 이렇게 안 한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시대로 접어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한마디로 어떻게 친일 넘어서 저는 숭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굴종이라는 네.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후쿠시마 오염수 뭐 그다음에 뭐 한미일 정상회담 또 동해를 일본해로 하는 이런 문제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계속적인 친일 행보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국민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 문제를 야당이 또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친일 정권이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친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근데 사실상 뭐 어쨌든 일본과 굉장히 밀착 행보를 하고 네, 있으니까 이 이슈는 사실 자신이 없는 이슈인 거죠. 자신이 없는데 네. 그래서 반일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 후쿠시마 핵배수 방류 반대하면 해양특위 네. 방류하면 반국가 세력 반일을 선동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네.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친일 논란을 이 이념 논쟁으로 그러니까 반공 뭐 멸공 이 친북 종북 뭐 뭔가 이런 걸 통해서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걸로 치환시키는. 네. 그래서 친일도 문제지만 빨갱이 더 문제다 이거지. 네, 한마디로. 그렇죠. 그렇게 몰고 가려고 지금 이런 이념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일리 있는 해석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념 논쟁 뭐 민생보다 이념이 뭐 그렇게 얘기했나요? 일단 민생보다는 아니지만 이념이 가장 그러니까 중요하다.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국민들은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밑에서 이제 다 같이 또 일사불란하게 네. 충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들고 나오는 게 이념 논쟁 아닙니까? 아니, 이념을 얘기하더라도 네. 독립군, 강복군 이런 독립 투사들의 그런 업적 정신을 이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그분들을 모멸감을 주고 역사를 왜곡하는 여기까지 나서면 안 되잖아요. 나가면.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국방부가 그런 걸 이제 찾아낸 것 같은데. 거기 연구관이 누군지도 밝혀졌어요. 이제 네. 그 육사에 그 설치물 네네. 관련해서 네, 그 맞습니다. 참여했던 네네. 분이 뉴라이트 계열의 교수더만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념을 내세우니까 거기에 호응하기 위해서 맞아요. 이렇게 찾아낸 건데 이거는 뭐 사실은 제가 보기엔 자폭 수준의 맞아요. 이건 무조건 그런-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예. 박근혜도 역사국에 그런 와서 생각입니다. 왜곡하려다가 검정 뭐 교과서 네. 막 손대다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게 몰락의 신호탄이 됐던 거 아닙니까? 좀 빨갱이로 덮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홍범도 장군은 정말 대한민국 그 대부분의 국민들이 존경하는 독립 영웅이잖아요. 그렇죠. 영웅이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건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함도 지금 홍범도 함도 뭐 끝까지 건드겠다고 하니까 바꾸면 아마 큰 예, 큰 이게 일이 지금 터질 해군에서 겁니다. 결정하게 돼 있는데 네. 조만간에 뭐 회의가 열린대요. 네. 해군에서 만약 이게 바뀌면 아마 진짜 이게 큰 산일 것 같습니다. 크게 일어날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그런 국민들 부분들 지지율이 네. 그러면 정말 폭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총선을 치르려고 네. 정상적으로 총선 치르면 전망이 없기 때문에 여권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이념 대결을 해서 정치 피로감도 높이고 그러면 중도층 뭐 투표 포기할 거고 이념 대 이념 대결을 하면 보수층에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못한다는 사람들이 거의 한 20% 가까이 있거든. 네. 그들이 되게 국민의힘 지지층의 반윤 정서를 갖고 있어요. 뭐 흔히 말하는 유승민, 이준석 뭐 이런 계열들이 한 20%는 보수 전체로 보면 한 30%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일 못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반윤 정서를 갖고 있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 한 20%, 보수 한 넓게 보면 한 30%가 있는데 이들을 이념 대결로 묶어 세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윤석열은 좀 못마땅하지만 그렇다고 저 빨갱이 세력한테 표를 줄 수 없잖아. 이 신호를 계속 시그널을 주려고 네, 하는 거예요. 네, 의도로. 맞습니다. 그리고 중도 그런 중 것 투표 같습니다. 포기하게 만들고 네, 네. 그렇게 하면 민주당하고 국민하고 거의 대등한 싸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라고 네. 생각하는 거 아닐까? 전략을 세운 거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착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행보를 하면 할수록 국민들의 마음에 분노의 불을 지피고요. 제가 보기에는 중도층들이 더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한테도 그런 중도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진짜 이 정권 빨리 바꾸지 않으면 나 그 이민 가고 싶다. 이민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민 안 가게 좀 해달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총선은 끝나고 다 가시고. 중도층들이거든요. 예, 그런 맞아요. 말씀하신 분들. 예. 그래서 중도층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대단히 잘못된 길을 가고 네.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내일 낮에는 그 B 소장으로 알려져 있는 김태형 소장님 나와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눌 거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또 김빈 전 청와대 행정관 김빈 씨는 또 촛불 집회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데 정치신인 공개 면접 코너에 응모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2시에 방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 내일 낮 방송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오늘 장시간 전현희 전 위원장님으로부터 오늘 통쾌한 반격의 시작이 됐음을 그리고 정권의 몰락이 시작되는 어떤 도화산 역할을 오늘 의미 있는 감사원 그리고 권익위 압수수색에 공수처가 나섰다. 이 소식부터 여러 가지 현안들을 쭉 한번 다뤄봤는데요. 끝으로 우리 시청자 지지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들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요즘 이제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요. 이제 아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힘내시고요. 또 늘 박시영 TV와 함께 하시면서 또 좋은 소식 여러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지난번 2번 저희 방송에 나오셨는데 그때마다 늘 총선에서 큰 역할을 하실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전현희 전 위원장이 되실 거다. 이런 말을 호언장담 했었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입증이 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총선에 꼭 나서 주십사라고 요청드리는 입장인데 아마 이제 오늘 기화를 통해서 여러 방송 매체나 언론 그리고 유튜브에서 전현희 저희 위원장님 서로 모셔가려고 아마 많이 섭외가 들어올 텐데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맹활약 부탁드리고 총선에서 큰 역할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